안녕하세요, 비트무세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목은 투자할 때 많이 농담처럼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인생은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오늘 할 얘기는 비트코인 얘기는 아니고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정화폐, 흔히 피앗이라고 부르는 요거에 숏을 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하는 건 진짜 위험한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모두에게 이걸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방법으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거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한강물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자를 각오하고서 빚을 많이 내서 이걸 써보자라는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흔히 한강 간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거가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걸러 들으시고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긴 하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에 보면은 피앗의 숏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뭔 개념인지, 특히 숏이 뭐냐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초보자 분들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롱과 숏이라고 하는 게 투자 세계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가치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 돈을 건다라고 하는 걸 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흔히 뭔가를 살 때 롱 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요거 가치가 내려갈 것 같아, 나는 내린다에 돈을 걸어서 벌고 싶다 라고 하면은 뭔가를 파는 입장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숏 포지션을 잡는다, 뭐 흔히 숏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용어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나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영어 강의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텔리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나무 막대기에다가 두 사람이 계약서처럼 이제 내가 물건을 어느 날 뭐 몇 개를 사겠다 혹은 팔겠다 이런 것들을 나무에다가 새긴 다음에 얘를 반으로 쪼갠다고 합니다. 정확히 반으로 쪼개지진 않겠죠. 그러면 조금 더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잖아요. 이 중에 긴 쪽을 갖는 게 보통 매수를 한 사람이 긴 쪽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거는 사는 사람, 롱 포지션이다 라고 하고요. 짧은 쪽은 파는 사람, 숏 포지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롱숏이 왜 롱숏인지가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 실생활로 들어와서 보통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투자의 세계로 안 들어오신 분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의 가치가 올라야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화폐 가치의 롱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거는 그게 가격이 혹은 가치가 올라줘야 이득이겠죠. 주식을 들고 간다라는 거는 내가 산 시점보다 주식 가치가 더 올라가야 이득이고요. 집을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의 가치가 올라야 이득이죠.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적금을 한다는 건 현찰을 보유한다라는 거고, 이 현찰의 가치가 올라야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이미 확정된 일이고 실제로 꽤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원화 이런 법정화폐를 모으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빠르게 생산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돈의 가치가 진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어떤 선생님께서 그 잡담처럼 얘기해 주신 얘기인데, 1차 세계대전 뒤로 독일에서 전쟁 배상금을 갚는다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그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들려주신 거거든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있고 작은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형은 술주정꾼이라서 맨날 빚내서 술만 계속 사먹고 흔히 말하는 노답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대요. 동생은 뭐 은행원이었나? 그래서 차곡차곡 돈을 벌어서 모으던 사람인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하고 나니까 이 형이 그동안 술 먹겠다고 빚냈던 모든 돈들이 빈병 몇 개 팔았더니 그 돈이 다 갚아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내 인생에서도 실제로 발생할 일이 아닐까? 돈의 가치가 너무 빠르게 녹아내려서 물건이 가치가 생기는 일이 결국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극단적이진 않지만 천천히 발생하고 있다를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현찰을 예적금으로 모으는 거는 진짜 바보짓이다라는 게 현대 경제에서의 정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롱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가치가 떨어질 때는 그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할 때 흔히 우리는
숏을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시를 이더리움 아이콘으로 가져왔는데 그냥 비트코인에 숏 치는 걸 그림으로 그리기 싫어서 두 번째로 비싼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이 하락할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다른 사람한테 이더리움 한 개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200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해보죠. 내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때 지금 시세가 200이니까 이더리움 한 개를 200만 원에 사와서 빌려줬던 사람한테 갚으면은 나는 500에 먼저 팔고 200에 다시 사왔으니까 그 차액인 300만 원이 이득이죠. 이거를 흔히 숏이라고 하고 공매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숏은 결국에 떨어질 자산을 미리 빌려와서 먼저 팔아치운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갚으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도 어지간히 좀 고인물들이 하는 게 숏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숏 포지션 잡는 일이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산에 대해서 우리는 숏을 칠 방법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두 가지 얘기를 종합을 해보죠. 법정화폐의 롱을 잡는 건 바보짓입니다. 왜요?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게 확정이니까요.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에다가 숏을 치면은 내가 돈을 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하락할 자산을 빌려다가 먼저 팔아버리고 나중에 갚으면 숏으로 돈 버는 거랬죠.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정화폐의 가치,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빌려옵니다. 그러고서 법정화폐를 팔아요. 그거는 결국에 뭐랑 같냐면 앞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 자산을 산다는 게 돈을 판다는 거랑 동일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향 자산을 오랫동안 들고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법정화폐를 다시 갚게 되면은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여기서는 우상향 자산이라고 해놨는데요. 비트코인을 당연히 얘기를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비트코인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법정화폐 자체를 숏을 쳐보자 라는 얘기라서 우상향 자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돈 빌려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자를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사채 쓰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녹아내린다라고 해서 저는 법정화폐에 숏을 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제가 1995년에 100이라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화폐 가치가 녹아내린다. 저는 예시를 10년마다 30% 정도 화폐 가치가 녹는다고 그냥 편하게 그려봤거든요. 그러면은 10년마다 가치가 복리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쯤 되면은 이미 반토막 이상으로 가치가 내려왔고요. 앞으로 30년이 더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보다도 반토막이지만 95년으로 대비할 때는 거의 10% 정도의 가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보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만큼 빚을 졌습니다. 라고 하면은 10년 지날 때마다 빚이 실질적으로 30%씩 복리로 갚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995년에 빚 1억을 졌다라고 하는 거랑 지금의 빚 1억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억 단위 빚 있으면 진짜 인생 포기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거든요. 지금의 빚 1억은 회사 열심히 다니면 갚을 만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2055년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빚 1억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운 금액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이 차트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계산하면은 그냥 30년 버티기만 해도 반은 갚은 거다라고 얘기 드려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빚을 많이 내놓고 그 빚은 갚는 게 아니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냥 이자만 내면서 버티는 거죠. 이게 법정화폐에 숏을 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걸 버틸 수만 있어도 결국에 원금은 인플레이션이 갚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빚을 상당히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비트코인 살 거니까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이런 거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은행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가서 나 이 집 살 건데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거는 정책에 따라서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나눠 갚을게요 라고 해도 빌려줍니다.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이 집을 살 거니까 빌려주세요 라고 해도 빌려주는 게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화폐에 숏을 엄청나게 크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걸기 때문에 숏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는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라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법정화폐에 숏을 친다라는 거는
저는 그 이자,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금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무게를 버텨야 됩니다. 이거를 금융 블랙잭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매우 공감돼서 이 표현을 좀 빌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현재에도 잘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최대한의 빚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이자를 생각해서 빚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원금과 이자를, 즉 원리금을 내면서도 내 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야 성공적인 법정화폐의 숏이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영끌족이라고 표현하나요? 신용대출이니 주담대니 전부 다 끌어서 집 사신 분들, 실제로 저는 돈을 많이 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거기서 잘못하면은 빚을 감당 못해서 신용대출도 못 갚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우스푸어라고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 원리금 내고 나면은 내가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권장하는 투자는 아닙니다. 저는 법정화폐 숏, 그러니까 빚을 내긴 내되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이 어딘지 잘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블랙잭 게임 해보면은 이게 숫자 21을 만들어내면은 거의 무적으로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 21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카드를 더 받다가 22가 넘어간다, 22, 23 이렇게 되면은 바로 그 판은 자동 패배입니다. 자본주의가 이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게 금융 블랙잭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대출은 본인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어느 정도의 빚을 내가 질 수 있는가, 이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를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는 법정화폐 숏친 거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목록 중에 현재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채널 목록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꿀단지 오픈한답시고 패시브 인컴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아비트라지 봇이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당장 한 달에 한 2, 3% 정도의 수익을 원화 기준으로 내는 걸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빌려온 돈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아요. 전부 다 이 봇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 말에 이자랑 원금을 갚아요. 그러고 나서 돈이 남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 2, 3% 정도 많이 났다 싶으면은 그냥 그때는 쓰고 싶은 만큼 돈을 씁니다. 저는 제 당장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비트를 모으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빚을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자보다 수익이 덜 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 혹은 제가 일해서 버는 돈 이런 거 갖고 이자 충당해서 갚으면서 뭐 어느 달은 플러스고 어느 달은 마이너스고 이렇게 가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돈이 모인다라는 걸 믿고 작게 시작하는 패시브 인컴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제가 약간 작은 은행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일종의 예대마진 같은 걸 먹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법정화폐 숏친 거는 비트코인에 넣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 돈으로 된 것들 있잖아요. 쓰고 나서 남은 돈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 모으는 데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투자는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잘 활용하시면 한강뷰 가는 것도 진짜로 가능해집니다. 비트코인으로 미래의 부를 대비를 하면서도 법정화폐에 숏을 치고 아비트라지 봇을 운영해서 현재의 안락함을 같이 영위하는 식으로 저는 자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빌린 돈이 커지고 그만큼 이제 수익이 커지다 보니까 저는 팔자에 없던 집에 지금 실제로 살아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 방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강에 배 지나가는 거 신기해서 사진 찍어본 거거든요. 제가 근로소득으로 이런 집에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비트라지 봇이랑 비트코인의 조합으로 이런데 월세까지 내면서 살아볼 만한 여력이 생겨서 살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빚 많이 내서 무조건 이거 하셔라 라고 권장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엄청나게 운이 좋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되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정도의 참고 사례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나도 무조건 빚 왕창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유튜브 댓글에 비트맥시 맞으시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직 비트맥시는 아니고 잘 쳐줘봐야 지망생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마이클 세일러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제일 유명한 비트맥시인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께서는 뭐 회사에서 돈을 빌려다가 전환사채로 돈 빌려다가 비트코인을 사고 전부 다 개인 지갑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어요. 투자로서 비트코인을 많이 하고 있을 뿐이지 개인 지갑에 넘기고 이런 것까지는 너무 적은 비중이라서 저는 비트맥시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자금의 운영 규모만 봐도요. 이거에 들어가는 돈보다 아비트라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순자산이라고 하죠. 실제로 제 돈만 갖고 봤을 때는 99%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아직 거래소의 대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거래소에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거래소를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도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비트무세 이 자식 그냥 비트 얘기 떠들기만 하지 비트맥시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더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비트맥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그냥 기망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서 그냥 비트맥시 지망생 정도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욕심을 내려놓는 날이 오면은 그때는 전부 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인데, 이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월세 살려고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생각하는 월세보다는 훨씬 더 비싼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당장의 소비를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간 선호도가 너무 높은 게 저 자신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시의 기본은 저는 시간 선호도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이라고 솔직히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트 무쇠로서, 비트를 좋아하는 인간 정도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 보시면은 빚을 내지 않으면 부자가 못 된다라는 유의 영상들을 종종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늘 제가 얘기 드린 법정화폐를 쇼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맥락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